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여러분은 거평그룹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창업 18년 만에 30대 그룹에 올라 한때 재계의 신데렐라로까지 칭송받았던 기업입니다. 특히 창업주인 나승열 회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지만 사업수단이 뛰어나 기업 인수합병이 귀재로까지 불렸던 인물입니다. 조그마한 건설업체에서 22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그룹으로까지 성장했었던 거평그룹이 왜 하루아침에 폭망하고 말았는지, 창업회장인 나승열 회장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평그룹을 얘기하려면 우선 나승열 창업회장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거평그룹이 한창 잘 나갈 때인 1990년대 중반 나승열 회장을 여러 번 만나 그의 인생 스토리를 취재했고 또 몰락과정도 누구보다 많이 취재했었습니다. 1945년생인 나승열 회장은 전남 나주군 문평면 거평리 출신입니다. 거평이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난 마을에서 따온 것입니다. 나 회장은 초등학교가 최종 학력이지만 숫자 감각이 뛰어났고 근면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작정 상경해 낮에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지만 저녁에는 격리학원을 다니며 주산과 부기를 배웠습니다. 이때 배운 실력으로 한 전자회사의 격리사원으로 취직했다가 삼강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삼강산업 격리과장으로 스카웃됩니다. 격리사원을 하면서도 그는 사업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고 1978년 금성주택을 설립하면서 사업의 길로 들어섭니다. 금성이라는 이름도 고향인 나주의 옛 이름을 따올 정도로 향토심이 강했었습니다. 금성주택이라는 건설회사는 당시에는 생소한 부동산 기획개발 사업을 했었던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기획부동산이 흔했지만 그때는 그런 말조차 생소했었던 때였습니다. 금성주택은 부동산 기획개발을 전문으로 하며 개발에 적합한 땅을 선택해 시공을 맡기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마침 1980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서울 연희동과 서초동에 주택을 건설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나 회장은 88 올림픽을 전후해 주택 수요가 높아질 것을 정확히 예측했고 1988년 서울 서초동에 지하 6층, 지상 19층이 오피스텔 남서울 센츄리 오피스텔을 분양해 대성공을 거둡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도 300세대의 아파트 분양에 성공했고 연희동과 역삼동에도 11층 규모의 빌라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거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나 회장의 인수합병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사명도 거평건설로 변경하고 거평관광, 거평식품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32억 원을 들여 대동화학 인수를 감행한 일입니다. 당시 대동화학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재계에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나 회장은 서울 성동구 광장동 일대의 5천여 평에 이르는 공장 부지에 눈독을 들이고 인수를 한 것입니다. 이때가 1991년이었습니다. 나 회장은 장부상 가격이 3억 원에 불과했던 대동화학이 공장 부지를 한전주택조합에 평당 850만 원에 팔아 425억 원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496억 원이 자본 장식 상태였던 대동화학을 재산 재평가를 실시해 토지와 건물 등에서 755억 원이 차익을 발생시키는 수완을 발휘합니다. 대동화학은 인수 2년 만인 1993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동화학을 인수하고 바로 거평개발, 거평메디스클럽 등을 설립했고 1993년엔 그 유명한 동대문 덕수상고 자리에 거평프레아를 지어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나중에 임차인들과 엄청난 갈등을 빚었지만 거평프레아는 동대문 시장이 쇼핑 랜드마크 빌딩으로 지하 6층, 지상 22층이 거대한 쇼핑몰입니다. 나 회장이 몸집 불리기는 그 이듬해 대한중석을 인수하면서 절정에 달합니다. 대한중석은 공기업 민영화 1호로 선정된 알짜배기 회사였습니다. 박태준 포스코 회장이
사장을 지낼 정도로 박정희 정권 때는 잘 나가는 공기업이었습니다. 나 회장은 중석광산보다 대한중석이 갖고 있던 자산을 더 높이 본 것입니다. 당시 대한중석은 명동이 4억뿐 아니라 포항제철 주식 100만 주, 500만 평이 넘는 광산, 15만 평에 이르는 대구 공장 등을 가진 실속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를 간파한 나 회장은 대한중석 임원 출신을 영입하며 인수지원에 뛰어들어 1150억 원을 써넣어 경쟁자였던 영풍을 누르고 인수에 성공합니다. 이후에도 라이프 유통과 한국 양공유통, 반도체 회사인 한국 시그네틱스, 포스코캠 등을 인수해 건설, 유통,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을 아우르는 종합그룹이 됩니다. 이때 재계수인이 28위에 오라 온갖 매스컴이 찬사가 이어집니다. 나 회장이 근검 전략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회장실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그의 성공 스토리를 부각시켰습니다. 외형이 이렇게 급속도로 팽창했지만 내실은 그다지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1996년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영업이익은 200억 원에 불과했고 1997년엔 2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200억 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내실을 다질 기간도 없이 성장에만 급급했었던 결과입니다. 특히 한보그룹 부도 이후 부도 후보 업체 리스트에 단골로 거평그룹이 올랐습니다. 그룹 측은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347%에 불과하다며 다른 대기업이 부채 비율 387%보다 낮다고 홍보전을 펼쳤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거평그룹은 급속하게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듬해 그룹 측은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그룹은 거평제철화학과 거평화학, 거평시그네틱스, 한남투자신탁증권 등 4개사만 남기고 나머지 계열사는 매각하거나 파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설립 18년 만에 거평그룹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평그룹이 창립 20년도 안 돼 30대 그룹에 들어설 정도로 승승장구하다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진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시스템 부재를 들고 싶습니다. 격리사원으로 있다가 기획부동산 업체를 세워 큰 돈을 만지게 됐고 그것을 종잣돈으로 인수합병하면서 단시일 내에 대그룹이 되다 보니 그에 걸맞는 인재들이 그룹 내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나승열 회장이 원맨쇼에 의해 그룹이 굴러가다 보니 시스템이 정착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나 회장은 장족하인 나선주 씨를 경영기획실장에 앉혀 그가 사실상 그룹을 진두지휘했지만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선주 실장은 연세대 법대를 나와 모그룹 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나 회장이 부름을 받고 그룹 경영에 합류합니다. 나 회장이 신임을 바탕으로 한때 인수합병을 진두지휘하기도 했고 그룹 실세로서 언론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나 회장과 틀어져 서로 반목하는 사이까지 발전합니다. 조카인 나 실장이 주목을 받자 나 회장이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나 실장은 저에게 자신은 거평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다고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그룹이 부도나고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나 회장은 모든 일은 나 실장이 주도했다고 죄를 조카인 나 실장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나 실장은 검찰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1999년 미국으로 도주해 14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혀 2013년 본국으로 소환돼 구속됩니다. 가장 믿었던 숙부와 조카 사이에서 서로 앙숙으로 결말을 맺은 것입니다. 결국 시스템에 의한 경영이 아니라 혈족과 회장 혼자의 즉흥적인 경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금융사들을 잇따라 인수한 것이 그룹이 몰락을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나 회장은 1996년부터 강남 상호신용공고와 세한종합금융을 인수했고 1998년엔 한남투자증권을 인수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당시 금융업 진출은 대기업들이 유행으로 비춰졌지만 IMF 관리 체제에 놓이면서 금융업은 독배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동화학 인수와 대한중석 인수로 재미를 보고 금융업까지 진출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결국은 그룹이 해체라는 결말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그룹이 해체된 뒤에도 나승열 회장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해마다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가족들은 호화 생활을 해서 구설수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나 회장 본인은 빈털털이라고 했지만 부인과 아들 등 자녀들은 부동산과 개인회사를 소유하는 것으로 밝혀져 일반인들이 눈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계의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평그룹과 나승열 창업회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 회장을 처음 보면 재벌 총수라기보다 시골 아저씨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외모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지만 사업에 전부를 걸었고 사실 단시일 내에 30대 그룹에 올라서는 저력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하면 부족함보다 못하는 법입니다. 인수합병으로 짧은 기간에 대그룹으로 성장하다 보니 그 성장통을 감내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성장해 대그룹이 된 기업들에겐 반면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그룹이면 그에 걸맞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지속해서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총수 한 사람이 원맨쇼는 분명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